여러분들 혹시라도 중고나라라는 네이버 카페 아시죠? 혹시나 거래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제 와이프가 애들 영양제 있죠, 여러분들. 영양제. 해외 직구로 해가지고 영양제를 구매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와, 이거 파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겠는데? 아니, 중고나라에서 해외 직구 애들 영양제 파는 거에 대해서 왜 그 사람들 왜 많이 돈을 왜 버는 거야? 물어봤더니만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배송비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거죠.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각 개별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뭐 어디 뉴스라든지 이런 거 언론에 보니까 리셀 재테크, 되파는 재테크라는 얘기겠죠. 와, 저렇게 중고나라 통해 가지고도 저렇게 재테크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 명품 있죠, 여러분들. 중고 명품, 뭐 중고 시계, 운동화 이런 것도 한정판, 뭐 희귀 물품, 또 앨범 같은 것도 연예인들이라든지 가수들 보면 희귀 앨범들, 정말 한정으로 나온 앨범,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죠.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별로 없었던 물건들은 오히려 중고 물품들이 오히려 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의식주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먹는 거 있죠, 여러분들. 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번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공간도 제가 와이프랑 같이 운영하는 개인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제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식 가구 아이 반찬을 유기농으로 수제로 저희가 만드는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태풍 때문에 야채, 채소 이런 거 있죠.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면 한 2배, 3배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호박 있죠, 여러분들. 긴 애호박 하나가 예전에는 하나에 예를 들면 2,000원 뭐 이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3,000원, 4,000원. 최근까지도 그렇게 판매를 했었고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배추가 완전 없어가지고 이거 뭐 없어서 뭐 부르는 게 가격이라는 얘기가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같은데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죠. 지금 뭐 김장철이고 이럴 때면 안 그래도 지금 배추 수요가 많은데 뭐 최근에 자연재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기상현상 이런 거 이상한 현상이라 그러죠. 정상적인 현상이 아닌 이런 상태에서 농작물의 피해가 많다 보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많아지는 현상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전에 뭐 몇 년 전 일이지만 허니버터라는 그런 가격 그런 과자 있죠. 그것도 없어서 못 팔아서 오히려 뭐 엄청나게 가격이 실제 소비자 가격보다 더 올랐던 이런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의식 중에서 먹는 걸 제가 말씀드려봤고 저는 이런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식재료에 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몸소 체험을 했었고 가격이 엄청나게 높았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부동산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식주 중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요소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최근에도 뉴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단지 뭐 신고가가 속출했다, 신고가를 넘어서는 단지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서울에 뭐 평균적인 아파트 시세가 10억을 넘어갔다, 전세 시세는 5억, 6억을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 막 심심치 않게 들리고요. 각 지방의 광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대구도 마찬가지고 핵심 지역에 있는 핵심 입지에 있는 아파트는 신고가를 넘어가지고 거의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 집이 만약에 거기에 있는 핵심 입지,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좋은데요. 핵심 입지에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뭐 가정하에 또 건물을 내가 또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단지에 예를 들어서 매물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치도 좋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고 싶어하는 뭐 전세든 매매든 뭐 실거주든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선호하는 입지. 근데 그 현상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실거주할 상황이 아니고 나는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이 집을 전세를 줘야 될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그런데 임차인을 이제 전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부동산을 이제 내가 이제 전세를 놓기 위해서 쭉 주변을 한번 돌아다녀 보거나 전화를 한번 해보겠죠. 아, 우리 아파트 지금 이 뭐 예를 들어서 평형대 이 현재 층 내부 수리 상태 타입별로 해가지고 쭉 이제 시세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다녀 볼 겁니다. 또 전화를 한든지. 근데 내가 처음에 샀던 그때보다 최근에 아니면 뭐 2년 전보다 뭐 시세가 3천만 원이 올랐다고? 아니면 뭐 5천만 원이 올랐다고? 아니면 뭐 2년 전보다 전세 시세가 1억이나 올랐다고? 헉 하죠, 헉. 내 집이라는 가정하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쭉 들어보니까 부동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주변에 매물도 없다 그러고 전세 물건도 없다 그러고 주변에 또 신규 공급도 없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최근에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기존에 있는 임차인분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나와야 될 전세 매물도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뭐지? 기존에 있는 매물 공급도 없고 신규 공급도 없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전세를 내놓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 여러분들 입장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아니야,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데 고통 분담해야지. 뭐 지금 시세가 1억이 올랐다고?
난 저렇게 다 못 받을 거야. 나는 한 5천만 원만 올린 적정한 시세로 나는 착한 건물주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적게 받을 거야. 또는 아니야, 고통 분담 뭐 잘 해야지. 저 세입자분들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시세가 1억 올랐지만 나는 전혀 2년 전보다는 전혀 오르지 않는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을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라도 하실 분들 계신가요? 이것이 진짜 도덕성의 문제인가요? 고통 분담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주인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번쯤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한없이 오르는, 내가 임차인 상황에서 한없이 오르는 저 전세 매물 또 임대인의 저 욕심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가 집주인이라면, 내가 임대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저 가격이 회복해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공급의 정상화죠. 바로 전세 매물의 공급의 정상화. 위치 좋고 입지 좋고 핵심지에, 또는 그쪽에 이제 매물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는 그것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곳으로 가게 되는 교통을 빨리 더 좋게 해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순한 시장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지방이 어떻습니까? 서울의 뭐 수도권 핵심 입지, 또 지방광역시의 핵심 입지 제외하고 지방에 아직까지도 미분양 관리 지역인 곳도 상당히 많고, 대구도 다 똑같은 대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달성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직까지도 미분양이 많은 곳도 많습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공급 폭탄의 지역. 예를 들면 대구도 예전에 2015년, 2016년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지역의 평균적인 필요 적정 수용보다 많아지는 3만 호 이상으로 입주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1년 이상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 사람들이 막 선호하는 지역은 가격 상승,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의 상승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뭐 내 생각과, 나는 내 생각에는 가격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저희가 저렇게 왜 높이 오른 거야, 이런 전혀 내 생각과는 전혀 0.1%도 전혀 거기에 연관이 없고요. 시장이 원래 그렇게 간다는 거죠. 오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뭐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고가의 뭐 골동품들, 또는 뭐 그런 거 있죠. 희귀 제품들, 또는 의식주 관련해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이런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이런 식재료를 공급하는, 전혀 근데 이런 것과 부동산 자체와 비교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죠. 부동산과 물건, 또 뭐 집과 영양제, 아파트와 야채, 채소 전혀 상관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부동산 관련해서 누구나 핵심지, 교통 좋고 학군 좋고 입지 좋고 교통 뭐 이렇게 일자리 좋은 데를 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축 아파트를 좋아하는, 또 지금 또 사람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 뭐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급은, 그 입지에 대한 공급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수요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공급은 적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자, 무주택자, 임차인 입장이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대인, 집주인, 소유주 또는 건물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아파트, 그 부동산의 주인이라면 가격 올리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막 코로나 때문에 고통이 많아지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땅 파서 임대 주는 게 아니라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했고, 하락에 대한 리스크, 공실에 대한 리스크,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 뭐 세금, 요즘에 시끄럽죠? 세금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2020년 하반기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몇 달 안 남았는데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특히나 아파트 전세가 귀한 시기입니다. 매물도 점점 귀해지는 핵심 입지 지역에서는 매매 물량조차도 나오지 않는 현재, 정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주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인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죠. 고통 분담이 도덕성 측면에서 모두 다 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아니야, 나는 임대인이야, 나는 저런 나도 지금 대출 받고 투자했어, 나도 지금 뭐 이렇게 뭐 리스크를 안고 투자했는데 시세대로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두 개의 이런 것이 막 싸우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정말 좋아했던 예전에 웹툰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이게 드라마화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 웹툰 이름이 송곳이라는 웹툰, 만화도 있었고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의 고구신이라는 이런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건데요.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사진에. 자,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라.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법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명언이고요. 세상에 내 바람대로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게 똑같이 살기 좋게 누구나 다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런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공짜로는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명대사 속에 생각이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습관, 행동, 인생, 우리의 삶이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원칙과 어떤 주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나와 내 배우자 또는 내 자녀가 있겠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주거 안정성이 보장된 내 집 마련은 어쩌면 정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부자는 무조건 뭐 양보해야 돼, 고통 부담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상대적인 약자인, 임차인, 세입자, 빈자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사회적 배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받는 존재다, 고통을 넘기는 존재 또는 무조건 양보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면서 시간 쪼개서 투자하고 자산을 늘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도전과 모험과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똑같은 시간을 주어지는 직장인 우리들은 과연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 번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상 보신 분들도 한 번쯤은 우리가 반성을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2020년도 하반기 전세 대란 과연 누구 탓인가요? 한 번쯤 고민해보고 영상을 해보자 합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